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올바른 복용법 안내서인데요. 이게 그냥 관절염에 좋다는 건강식품?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작은 포 하나로 어떻게 우리 몸에 그 회복 시스템? 이라고 할까요? 그걸 직접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단순한 안내서라기보다는 몸을 되살리는 어떤 스위치를 켜는 열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 스위치를 켜는 열쇠. 재밌는 표현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사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내서는 그 차이가 결국 우리 몸의 산화질소 회로, 그러니까 NO 회로를 제대로 켰느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산화질소 회로요? 네, 왜 이 방식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도록 도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안내서를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따뚜룹 기반 성분. 이걸 먹는 건데 독성 없고 간이나 신장에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요. 네, 이미 좀 처리가 된 형체라서 몸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이게 중요해요. 위산하고 소화효소랑 만나야 한다는 거. 아, 위산이요? 네, 그래서 식전에 위가 좀 산성일 때 먹는 게 흡수에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공복에 먹으라는 거군요.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먹는 게 낫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물이네요. 물. 충분한 수분 섭취. 네,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내려면,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물이랑 결합해야 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뭐랄까 성분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복용법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안내서에 딱 나와 있죠. 하루 3번, 하루 3번. 식사하기 한 15분에서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요. 물론 위 불편하면 식후고요. 복용 방법도 좀 특이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물,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거기에 타서 천천히 마시라고 하던데요. 이 온도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아, 그게요. 안내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찬물은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고, 이 정도 온도의 따뜻한 물은 우리 몸 안에서 그 산화질소로 전환시키는 효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단순히 그냥 따뜻한 물이 좋다 이게 아니라 생화학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오,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게 이제 산화질소가 혈관 타고 온몸으로 잘 퍼져나가게 하는 필수 조건이고요. 와, 복용법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군요. 듣고 보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안내서에서는 복용 후에 몸에 나타나는 신호들,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손발이 따뜻해진다거나 식후에 속이 좀 편해진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거나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 중에서도 이런 변화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뭐랄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산화질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안내서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보죠. 근데 사실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몸 안의 생화학적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혈류가 좋아져서 체온이 변하거나 소화가 잘 되는 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결과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안내서 보면 가끔 두통이나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호전 반응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명현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염증 상태가 다르니까 반응도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 단순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다.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내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마지막으로 꾸준함, 이거 같아요.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첫 비가 내린 논에 물을 계속 대는 것과 같다. 아, 네.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좋아지는 걸 느끼다가 거기서 멈추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회복의 흐름, 그러니까 혈류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꾸준히 그걸 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께서 혹시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는 그 초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준비운동 같은 거고요. 준비 운동. 네, 이제 꾸준히 실천해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안내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하네요. 알려준 복용법, 그러니까 시간, 온도, 충분한 물, 이걸 잘 지키고 또 꾸준히 하는 것이 그냥 영양제를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켜는 방법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안내서는 아마 청취자분께서 초기 반응을 경험하고 뭔가 변화의 가능성을 본 시점에 맞춰서 제공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안내서에서 말한 그 초기 변화들이 정말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면 꾸준한 복용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본 게임, 즉 몸이 스스로 완전히 회복되는 단계는 청취자분께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 회복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